내년 1월부터 상조업체 기준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실한 회사들은 문을 닫을 수도 있는데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문경 사무총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상조업체가 갑자기 폐업해서 이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 가끔씩 듣거든요. 그만큼 부실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은가 봅니다. 네. 2015년에 이제 활부거래법을 개정을 하면서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휴폐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비자들 중에서 많은 분이 이제 본인들이 폐업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연락들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폐업을 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다 보니까 국내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요건을 좀 강화하는 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활부거래법에서 2015년에 개정한 내용은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상조업체가 3억만 자본금을 가지고 있었으면 됐는데 그것을 이제 15억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3년 이내에 이것을 증액하도록 만들어놨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2019년 1월이 되면 이제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자본금 요건을 확정하지 못해 놓으면 네.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직권 말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75% 정도,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한 66% 정도가 이 예치금 증액을 아직 못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네.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부실한 업체들 정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동안 꼬박꼬박 쌓아둔 소비자들의 돈은 어떻게 되나 좀 걱정스러운데 자본금도 부족해서 이제 폐업하는데 돌려줄 돈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워낙 이제 이거는 선물식 활부거래라 그래서 먼저 소비자들이 돈을 선수금을 내놓고 나중에 이제 장래 서비스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됐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이 상조업을 하는 경우에 먼저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50%를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상조 공제조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50% 예치를 해놓고 네. 그 돈을 이제 혹시 휴폐업이 되었을 때 그것을 환불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도 많이 소비자들 민원 들어오는 걸 보면 실제 은행에 전화해 보니까 나가 50%가 안 되더라, 내 이름이 없더라 이런 이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50%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무 예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검증할 그런 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공제조합은 조금 더 이제 본인들이 더 열심히 그런 것을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그러니까 상조업체에 들어온 회원 수와 그 회원 그 50% 이것을 맞춰줘야 되는데 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치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네. 은행은 이제 그 상조업체가 낸 명단 그것만 보고 그냥 50%만 되면 그냥 받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누락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그 회원들을 다른 데로 이관하면서 프로를 낮춘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불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치금도 제대로 이제 없을 경우 소비자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워낙 업체는 상조업체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상조업체가 그런 어려운 경우에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을 소송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가장 그렇게 가야 되지만 사실 받을 돈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예치금을 통해서 먼저 공제조합 어디에 본인 회사 상조업체가 가입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러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건지 은행에 예치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본인이 그것을 확인해서 받으면 되고요. 네. 그 받은 것에 이제 50%가 안 됐을 경우에 50%일 경우에는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 상조 그대로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는 이관을 하고 제휴를 맺은 업체로 이관을 상조업체로 이관을 해서 그 내가 원하는 그 서비스를 추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연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100을 내야 되는데 50밖에 못 냈다면 그 업체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해줄 거를 지금 기대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 어쨌든 이제 제휴한 거는 내상조 그대로 그냥 서비스를 받겠다라고 하는 업무 협약을 한 상태여서 그거를 이제 기대하고는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 나중에 추후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허점이 있으면 예치금 시스템을 좀 더 정교하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은행 예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으로 소비자가 예를 들면 상조 회사
회사에 돈을 넣었다. 이것이 확인되는 순간 이 사람의 50%를 예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자동 연계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뭐 할부거래법의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위원회에서 이게 은행이 결제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금융위원회 결정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같이 결정이 나줘야 정책적으로 결정이 나줘야지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단체들이 3년 동안 계속 이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 소비자들의 50%는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상조업체에 가입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그 본인들이 상조업체를 가입하려고 하면 상조업체에 제대로 가입되는 건지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소비자들 중에서 가입을 여행사에 가입하거나 수의계약 서비스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상조 계약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들어가시면 사업자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무건전성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어디에 예치하는지, 내 돈이 얼마 예치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거래 가면 그 확인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해야 되고 이것을 처음만 가입할 때도 하지만 중간중간 이 업체가 이게 장기적인 후에 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확인해서 휴폐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